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0405 소울메이트 TV석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TV석이는 대체 단어를 어떻게 외웠나요? 영어 하나만으로도 빡셀 텐데 중국어와 일본어 단어는 어떻게 극복한 거죠?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와, 암기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쥐약이었습니다.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옛날 학창 시절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단어를 외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시청 전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은 진짜 제가 전문 컨설턴트, 교육 전문가, 그게 쉽게 말해서 뭐 학원 강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외국어를 좋아했던 하나의 개인, 하나의 학창 시절을 보냈던 TV석의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문법 설명 등 이런 이제 일방적인 이제 학원 강의 스타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로 이제 언어 공부에서 저만의 그 간단한 꿀팁, 학습 방법 등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영상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건 순수 저희 개인적인 방법이거든요. 100% 정답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려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 암기의 기본 정신, 여러분들의 한번 그 상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테스트 해보는 거죠. 자, 사례가 이겁니다. 2시간 동안 150개의 단어를 외웠다. 1시간 후 시험을 봤는데 이 150개 중에서 겨우 50개만 기억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나오거든요. A 관점. 와, 2시간 뼈 빠지게 외웠는데 겨우 50개만 남았다고? 와, 그 시간에 뭐 게임을 하든 알바를 하든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 자, 두 번째 관점. 오, 그래도 2시간 노력했기에 50개씩이나 머릿속에 남았네? 자, 이 두 관점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 해당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A 관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한 고등학교 때쯤에 서서히 B 관점으로 내려왔거든요. A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이 B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단어 습득량, 그 다음에 그 속도, 모든 게 훨씬 우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B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어를 더 쉽고 더 빠르게 외울 수 있었다는 뜻이죠. 자, 요즘 영어 학원을 다니면은 기본적으로 단어 억지로 암기할 수 있게끔 강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시키죠. 뭐 일주일 동안 뭐 단어 많게는 뭐 100개, 200개, 300개 엄청나게 강요를 한 다음에 뭐 특정 날에 시험을 봐. 뭐 시험 유형은 방금 말했지만 뭐 영어 단어가 있으면 그 한국어 뜻을 쓰던가 아니면 그 한국어 뜻에 그 외웠던 영어 단어를 쓰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흔히 시험을 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한 150개, 뭐 200개를 또 외우는 거야. 매주마다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뭐 이건 이제 학원마다 다른데 연 1회 혹은 2회 빅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 3개월치 외운 단어를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건 뭐 학원마다 방식이 다르겠죠?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자,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 학원을 빡세게 다녔거든요. 그 결과 지금 돌이켜보면 안 좋은 방법이었어요. 아, 물론 이거 학원에서 다 쓰는 방법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학원에서 쓰겠지. 뭐 이 방법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 이 방법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뭐 한 달, 두 달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2달 넘어가는 순간 그 이후로는 정말로 이 단어 암기 하기가 싫어졌어. 진짜 스트레스 받아. 단어의 단자만 들어도 폭발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이렇게 매주 막 몇백 개씩 외우는 것을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강요를 하고 푸시를 했어요. 왜냐? 너는 시간이 많이 없다. 좀 있으면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 될 거고 좀 있으면 수능을 볼 것이다. 시간이 없다. 빨리 강제로 주입을 시켜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저는 관점이 조금 많이 달라요. 전 오히려 시간은 많아요. 정말로 많아. 시간은 생각보다 여러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고3 분들에게는 있어서는 조금 다급할 수도 있겠지만 고3이 아닌 뭐 중학생, 고1, 고2까지만 해도 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접근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이제 보통 다들 이제 영어 단어 이쪽으로 생각하실 텐데 제가 지금 이 강의, 이 프로젝트를 막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그 제가 썼던 단어장들이 안 보여요. 이 박스 어딘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일본어 단어장을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일본어 단어장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억지로 매주 몇백 개의 단어를 외우진 않았어요. 단
저는 하루에 일정 개수만큼, 모르는 단어 일정 개수만큼만 외웠습니다. 5개, 하루에 5개면 충분합니다. 이 사진의 예시처럼 보시면 이제 일본어 단어가 있고 뭐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쓰임새, 그 다음에 예시 이런 형태로 제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한 페이지에 6개의 그 문법 있죠? 여기도 6개. 이게 하루치예요. 이 이상은 안 했습니다. 딱 요 보이는 만큼만 외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 모르는 단어 5개만 외웠습니다. 오직 모르는 단어만.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했지만 뭐 5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어요. 다음날 있더라도 이 당일날 5개는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습니다. 이 짓을 금요일까지 반복하면 뭐 5일이니까 당연히 5 곱하기 5, 25개의 단어를 외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본격적으로 셀프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25개 중에서 기억 안 나는 것들이 꼭 있어. 그래서 그 틀린 단어는 제가 노트에 쇠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계속 또 암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일요일 이 25개 단어를 또 테스트를 해요. 또 분명히 틀린 것들이 있을 거야. 자, 그때는 그 단어를 가지고 틀린 만큼 다음 주 단어 2월 무슨 뜻이냐? 자, 이제 월화수목금 단어를 외웠고 토 일 시험을 봤죠? 그럼 그 다음날 또 월요일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단어 5개를 외운 거야. 자, 이때 틀렸던 그 단어들 중에서 틀린 만큼 그냥 거기에 이월시키는 거예요. 완벽히 외울 때까지. 물론 이날 이제 25개 다 마스터를 했다면 이제 새로운 단어를 찾겠죠? 저한테는 있어서 이게 최고의 방법이었거든요.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쩌면 그 학원식으로 그 일주일에 뭐 300개든 400개든 외우는 사람들, 물론 사람마다 그 역량, 암기력, 뭐 실력 다 달라가지고 제가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몇백 개씩 외우면 제가 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가 남을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한 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저보다 뭐 5배, 6배의 더 많은 단어를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두 달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몇 달 반복하면 그때부터 진짜 멘탈이 터집니다. 정말 하기가 싫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중국어도 그랬고 일본어도 그랬고 이는 곧 언어 공부 포기로 전락될 수 있겠구나.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지나치게 많은 단어 암기량 때문에 언어 공부를 좀 손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 단어 공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자, 최소화. 여러분 최소화예요. 스트레스 없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율이 아니라 최소화. 단어 공부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조건 받아. 매우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스트레스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천재야. 그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적은 단어량이라 해도 이걸 매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매일 대신에 꾸준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텀을 기획하는 거예요. 한두 달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루에 5개씩 외워보세요. 그러면 발전된 본인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5개씩 쭉 찔끔찔끔 하니까 티끌모아 태산.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어휘량을 습득할 수 있어요. TV서기만의 그 단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단어장을 만들었나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지금 노트를 못 찾아서 그런데 옛날에 썼던 저만의 그 단어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있고 1번, 뭐 5번까지 있겠죠? 1번 단어가 나와. 자, 이거는 제가 조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고 좀 뭐랄까 이건 사실상 성인 돼서 추가를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발음 기호예요. 사람들이 이 발음 기호를 약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발음 기호까지 알아야 되나? 아셔야 돼요.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발음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학창시절 땐 이게 없었으니까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고 품사. 자, 요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학원 같은 데 보면은 요거만 나와 있어요. extraordinary. 이게 이제 그 한국어로 특이한 뜻이거든요. 자, extraordinary 옆에 특이한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특이함이 어떤 자세한 뜻을 갖고 있는지, 뭐 특이함이 솔직히 뭐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죠. 이게 특이한 놈이네? 했을 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애매할 때가 있잖아. 그 정확한 쓰임새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단어에 대한 예시 한 문장. 대충 이런 식으로 제가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extraordinary 형용사죠. 이게 이제 긍정, 부정 상황에 대한 기이한, 특이한
요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문장 하나. It's extraordinary that it got 100% on the exam. 그 다음에 이 extraordinary와 비슷한 이제 유의어라고 하죠. 그런 단어들을 몇 개 넣습니다. 이 아요. 자, 제가 이 발음 기호를 왜 중요시 했는지 설명드리자면 요거 단어 그대로 읽으면 아이즐이에요. 아이ዞ. 정식 발음이 아일이에요. 아일. S 발음 안 해. 근데 이거 표기를 안 하면 몰라. 그냥 아이즐이라고 읽는 거지.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일하고 홀웨이. 그냥 우리 학원에서 단어장을 보면은 아마 복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일하고 홀웨이는 복도는 맞아요. 하지만 형태가 다른 복도예요. 사진에 보이는 이 교회 이 중앙에 이 길을 보이시죠? 요 복도랑 우리 흔히 집 앞에 현관문 앞에 있는 그 복도 같은 복도지. 하지만 속뜻은 달라. 자, 요런 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 탭스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거든요. 분명히 이 아이하고 홀웨이는 같은 복도야. 근데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래. 정확한 뜻을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외웠어요? 자,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 단어장이 있어. 단어가 나와있죠? 뜻이 나와있죠? 보고, 또 써. 뭐, 가끔가다 말도 하고, 계속 외우는 거야. 무한 반복. 보고, 쓰고, 말하고, 외우고. 자, 많이들 이렇게 하실 텐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단어장을 들고 막 길 가면서 단어장을 보잖아요. 왜냐?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지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게 쉬웠다면 사람들 뭐 개나 소나 다 단어 마스터했지. 이게 뭔가 좀 안 맞고 비효율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어 암기에 꺼려하는 거예요. 오감을 인지하는 거야. 자, 오감, 우리 five sense, 뭐 미각, 청각, 후각 이걸 뜻하고 인지가 이제 cognition. 자, 이제 크게 미각하고 청각, 시각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오감 중에서 이 시각, 청각, 미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인지에 의한 좀 더 수월한 단어 암기법이 나옵니다. 미각. 자, 이제 미각은 제가 좀 약간 억지일 수도 있는데 이제 미각을 이제 혀로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초급 단어를 외울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 단어 발음과 뜻을 반복적으로 말하. 자, 아까 그 extraordinary 있으면은 뭐 extraordinary 특이함 이걸 계속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뭐 가끔 손으로 쓸 수도 있죠. 자, 이건 이제 흔한 방법이고 요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저는 아까 그 단어장 만들 때 예시문 밑에다 적었죠. 예시문을 아예 그냥 통째로 저는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 문장으로 읽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이거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단어가 포함된 장문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함. 아까 그건 짧은 예시문이었죠. 자, 이제 구글 같은데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단어를 치죠. 수많은 이제 기사들, 글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검색어, 그 단어가 포함된 이제 문장들이 나옵니다. 뭐 뉴스 기사든 아니면은 뭐 다른 칼럼, 블로그 글이든 저는 그거를 읽었어요. 오히려 왜냐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 그 단어가 그런데도 쓸 수 있구나라고 스스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요거 오타거든요. 죄송합니다. 청각, 귀입니다. 초급, 녹음기로 단어의 뜻을 녹음 후 심심할 때 듣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발음하고 뜻, 요건 오직 혀에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귀를 자극시켰습니다. 이제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는 녹음기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녹음기로 이 단어의 그 짧은 문장을 말했어요. 자, 그리고 약간 심심할 때, 쉬고 싶을 때 그걸 계속 들어요. 계속 그 문장을 내 귀에 노출시키는 거야. 제가 그 녹음할 때 그 단어 있죠. 약간 악센트를 올려요. 예를 들면 his extraordinary 이런 식으로. 왜냐? 튀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습득이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각. 뭐 이거는 뭐 뻔한 겁니다. 뻔한 이야기. 초급. 기존 단어장으로 계속 읽기.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항상 쓰는 방법. 단어 보고 영어 이거, 한국어 이거. 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마 사람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포스트잇으로 주변에 막 붙이는 거. 단 요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 PC 많이 발달했죠? 모르는 단어들은 아예 그 핸드폰이나 PC 바탕화면에 박아놔요. 왜냐? 할 때마다 PC를 하든 뭐 핸드폰을 하든 그 단어가 보일 거 아니야. 계속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 뭐랄까 오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출시키는 겁니다. 자, 공통점. 자, 평범한 눈치를 가지신 분. 자, 지금 제가 요 미각, 청각,
시각,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이 세 가지만 봤었을 때 여러분들 일반적인 눈치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무한반복 계속 주입시키는 것. 학원에서 하는 거랑 뭐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냥 무한반복 계속 보면 돼. 계속 읽고 계속 말하고 계속 듣고.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자, 하지만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도 있지만 이게 더 큽니다. 특별한 눈치, 하고 싶었던 말. 오감의 인식을 자극. 시각이 힘들면 청각, 미각 모두 깨워라. 그냥 보고 그 단어를 보고만 있지 말고 뭐 써보기도 하고 계속 듣고 계속 말해. 이 인간의 오감을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은 절대로 안 늘어요. 그 단어가 안 외워져요. 계속 오감을 모두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의 효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잘 되더라고요. 자, 진정한 단어 마스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 단어 외우다 보면은 그 100개 중에서 뭐 70개 까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들어오는 것보다 잃어버린 게 더 많습니다. 정상이에요. 자, 그럼 언제 단어가 마스터 됐냐? 잊고 있었던 단어가 TV나 책 속에 나중에 발견됐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배웠던 단어인데 패스 하면은 절대로 단어가 내게 안 돼요. 가물가물한 단어가 발견되면은 무조건 그 뜻을 찾아보세요. 다시. 그 순간 나의 것이 되는 거야. 그 단어는 완벽히 나의 것이 돼요. 내가 이 단어를 외웠는데 잊고 있었어. 뭐 한 달 후 뉴스를 봤는데 그 단어가 나왔어. 저 뜻이 뭐였더라? 아는데? 자, 요즘은 세상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 샤프 전자사전이 이제 유행했었거든요. 방에 가가지고 샤프 전자사전 꺼내가지고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고, 맞아. 이 뜻이었지? 생각났다. 하면은 이제 그때 그 단어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이게 누적이 되면은 그만큼 단어가 쌓이는 겁니다. 영재가 아닌 이상 단어 암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도전입니다. 저도 어렵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알아두세요, 여러분. 님은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 없다고 한 건 다 핑계예요. 물론 진짜 바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능이 코앞이신 분들이 아닌 이상 시간은 많아요.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 억지로 하지 마. 천천히 해요. 스노우볼링을 해요. 스택을 쌓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꾸준히 외우세요. 단어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천천히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단어를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자, 이게 도움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과거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단어를 공부를 했더니 그나마 학원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단어를 쉽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저로선 그 이상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준비를 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공유를 많이 하겠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혀가 많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제 확 효과적인 리스닝, 라이팅,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좀 더 준비를 빡세게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재밌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영상이라서 조금 긴장해가지고 제가 좀 말이 많이 꼬였을 텐데 어쨌든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a!